자, 어제 13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이 귀가한 남현희 씨의 모습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남현희 씨 오늘 대질 조사에서 어떤 말씀 나누셨는지. 억울한 점 있으세요? 사기 공범 아니라는 입장 그대로이십니까? 전청조 씨가 학부모들한테 접근한 거 알고 계셨어요? 오늘 전청조 씨 휴대전화랑 노트북 경찰에 제출하셨나요? 어제 두 사람의 대질 신문이 진행이 됐는데 자, 분위기가 상당히 살벌했다고요? 네, 먼저 남현희 씨는 어제 오전 10시쯤에 경찰에 재출석을 했죠. 그리고 13시간이 넘는 조사를 마치고 밤 11시를 넘어서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세간의 가장 큰 관심을 받았던 이 전청조 씨와의 대질 조사에서는 이 남현희 씨와 전청조의 이 결혼까지 약속했던 두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또 보름 만에 경찰서에서 만나는 것이라 관심을 끌었는데요. 대질 조사를 위해 마주친 남현희 씨는 이 전청조 씨를 보자마자 뭘 봐 이렇게 첫 마디를 던졌다고 합니다. 이 신경질적인 말을 건넸는데 이 이후에도 분위기는 냉랭했다고 해요. 앞서 남현희 씨는 이 자신도 피해자임을 강조하면서 SNS를 통해서 전청조를 만나면 머리채를 잡고 욕을 하고 싶다 이렇게 분노를 상당 부분 표출하기도 했었죠. 경찰은 이 대질 신문에서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발언 순서를 정하는 등 이 전 씨와 남 씨가 직접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게 조치를 취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어제 대질 조사에서는 남 씨와 전 씨뿐 아니라 이 두 사람을 고소했던 이 피해자까지 자리하는 이 3자 대면도 이루어졌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이 전 씨 변호인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그 피해자분들 중에 한 분도 오늘 처음 뵈었고요. 오늘 그 3자간 대질에서 그 피해자분과 전청조 씨의 의견은 대체로 동일했고, 남현희 씨의 입장만 이제 그 지난 9개월간 사기 범행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투자와 관련해서는 단 한마디도 들은 적이 없었다라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셨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이 전청조 씨와 피해자의 말은 같았고 이 남현희 씨 입장만 달랐다 이런 설명이네요. 대질 조사에서는 남현희 씨가 전청조의 범행을 알고 있었는지 나아가 공모를 하였는지가 주된 쟁점이었는데 먼저 피해자 측은 남현희 씨가 전청조의 범행을 모두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공모도 감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전 씨 또한 지난 3월부터 남현희 씨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현희 씨는 적극 부인하고 있습니다. 알고 지낸 기간 동안 사기 범행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들은 바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자, 두 사람 모두 앞서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던 입장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대질 조사가 꽤 오랜 시간 진행이 됐지만 이 전 씨 측은 추가 대질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전 씨 측 입장 좀 더 들어보시죠. 오늘 조사는 더 길게 이루어질 예정이었는데요. 남현희 씨가 돌연 몸이 매우 아프다고 하셔가지고 조사가 저녁 식사 이후에 거의 중단이 되었고요. 저희 변호인들도 남현희 씨가 얼른 조속히 건강을 회복하셔가지고 추가 대질 조사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 남 씨의 건강상 문제로 대질 조사가 중단됐다는 설명인데요. 자, 추가 대질이 필요하다 이런 전 씨 측의 주장. 자, 윤 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마 추가 대질 조사 여부의 판단은 수사팀에서 먼저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사실관계 확인 여부에 있어서 뭐 전 씨 측의 주장이든 그 남현희 씨 측의 공모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정확하게 된다면 추가 대질 조사가 필요 없고요. 양쪽 진술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오해가 있거나 확인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추가 대질 조사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또한 남현희 씨 측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뭐 거짓말 탐지 검사를 요청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팀에서 아마 사실관계 여부는 구성요건 사기죄 공모 여부에 대한 구성요건 해당 위법성에 대한 정확한 사실 판단이 있으면은 추가 대질 조사나 거짓말 탐지 검사가 필요가 없고요. 만약에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은 아마 차차 진행되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한때는 결혼을 약속하면서 이 언론 인터뷰까지 했던 이 두 사람이었지만 이 불과 보름 만에 이렇게 진흙탕 싸움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남현희 씨가 성별이 석연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두 사람 신뢰 속에서 결혼을 준비 중이었어요. 그래서 재혼 발표 인터뷰도 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대질 이제 주사 이 분위기만 봐도 두 사람 사이 금이 갔고 등을 돌리고 적대감이 거의 형성된 걸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기자 출신 유튜버가 방송을 통해서 남현희 씨가 임신했다고 본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도 아니 40살 넘어서 그것도 몰라라고 하시는데 더
정말 몰랐고 임신한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때 바로 전청조 씨가 선물한 아기 신발 또 케이크 손편지를 그 기자 출신 유튜버가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보시면 지금 저 신발이 해외의 어떤 명품 브랜드, H사의 명품 브랜드인데 저 작은 신발이 35만 원이라 그래요. 그리고 또 이제 특별히 맞추는 케이크죠. 이렇게 가서 그냥 당장 사는 게 아니라 글씨가 적힌 그런 케이크도 이제 공개를 했는데 영어로 써 있는데 그 내용이 블랙젤리맘 임신 축하해 뭐 블랙 젤리 파파가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얘기는 이제 아기 태명을 지금 보시는 저건데 아기 태명을 블랙 젤리로 줬었구나. 이제 요걸 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때 또 손편지도 공개를 했습니다. 그 손편지도 공개가 됐는데 이 손편지 내용을 보면 정말 좀 구구절절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른 사람들은 다 이런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결혼을 하고 그다음에 한 집에 사는데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벌써 한 집에 살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모든 과정 다 이렇게 아름답게 겪어나가자. 이런 아주 굉장히 이제 흔히 말하는 달달한 손편지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 유튜버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청조 씨가 과거에 옥중 펜팔을 통해서 결혼한 적이 있어서 그런지 편지를 정말 잘 썼다. 이런 얘기를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라 또 이 전 씨가 만든 이 프로포즈 영상까지 공개가 됐다면서요? 네, 이 해당 유튜버는요. 전 씨가 남 씨에게 프로포즈를 하면서 준비했던 영상도 공개를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그간 함께 찍은 데이트 사진을 이 나열한 영상에서 전청조 씨는 내 PR을 먼저 하겠다. 우선 나는 귀티나게 잘생겼고 돈도 많다. 나 괜찮지? 이 정도면 같이 살만하잖아. 라는 문구를 적었고요. 그러면서 그래서 말인데 현이야 나랑 같이 살자. 나에게 널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고맙다면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이 앞서 보신 임신 축하 케이크와 또 손편지, 이 프로포즈 영상을 보시면 어느 연인들의 그 행복한 일상처럼 보이죠. 그런데 실상은 그 뒤에 이 수많은 피해자들이 눈물을 짓고 있었고 지금 두 사람도 이렇게 이 진흙탕 싸움만 남은 꼴이 돼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이 전청조 씨의 또 다른 과거 행각이 밝혀져서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남 씨를 만나기 전 또 다른 남성에게 사기를 친 혐의로 피소됐던 사실이 알려진 건데 이때 사기 키워드도 임신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전청조가 다른 남성에게 임신했다고 속여서 돈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 4월 이미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 씨가 지난해 10월 채팅 앱으로 알게 된 남성을 만난 뒤에는 내가 승마 선수인데 임신을 해서 경기에 출전할 수 없게 됐다. 소속 회사의 위약금 등 3억 원 정도를 마련해 줘야 한다고 속여서 7,300만 원 정도를 편취하였다는 내용입니다. 그로부터 불과 석 달 뒤인 올해 1월 전청조는 이제는 남성이라고 속여서 남현희 씨에게 접근했던 것입니다. 자, 임신을 했고 돈이 필요하다. 이 전 씨의 반복된 사기 패턴 중 하나였던 것 같은데요. 자, 이 프로파일링 전문가로서 전 씨의 이 같은 범행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프로파일링이라는 게 통계를 중심으로 합니다. 그런데 실제 전청조의 사기 패턴이라는 것이 프로파일링 대상 범죄는 아니고요. 프로파일링의 통계 범죄에 미추어 추론을 해보면 전형적인 사기 범죄의 패턴입니다. 피해자를 신뢰하게 만들고 그 신뢰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 자기가 과거에 성공했던 방법, 성공했던 범행 수법을 그대로 반복해서 사용을 하는 거죠. 학습된 성공의 수법을 그대로 사용하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피해자들의 억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좀 하루빨리 진실이 드러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추가 소식 나오는 대로 또 사건파일 24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